안녕하세요. 노블프랩의 김상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벨프랩의 백세용 부원장입니다. 네. 저번에는 저희가 AP 과목 선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링크는 아마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은 효과적인 AP 과목 선택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근데 이제 AP 같은 경우는 전공 분야와 연결된 이제 과목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일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이제 전공과 관련돼서 이제 AP 과목 선택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모님들은 아마 지금은 우리나라도 아마 문이과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보다 좀 어리시거나 제 나이 때 부모님들은 문과, 이과 구분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상담전을 하는 부모님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는 의대를 갈 건데, 우리 아이가 히스토리를 듣는 게 과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원래 문이과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고등학교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인드로, 우리 아이는 이과니까 이과 과목에 해당되는 AP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이는 문과인데 그러면 문과에 해당되는 과목만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가장 큰 오류예요. 그렇죠. 문과, 이과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과 전공, 그러니까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쪽 가는 학생들도 당연히 문과 쪽 수업을 들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나 이콘 전공 하는 아이들도 당연히 이과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국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고등학교가 이제 국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이제 한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대를 가기 위한 이런 학교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과를 가기 위한 학교가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학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고 한 학교에서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렇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히스토리도 듣고 그리고 사이언스도 2개 정도는 들어야 되고 수학도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과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은 문과, 이과 구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상담할 때 무슨 말씀 드리냐면, 문과 학생도 히스토리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과 학생도 히스토리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특목고가 한 군데 있어요. 네. 근데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아시죠? 저희 학교가 히스토리 안 하고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를 안 하는 거는 제 관점에서 볼 때는 제가 히스토리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점수 안 나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들어야 되는 이유는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어렵기 때문에 이 과목을 들어서 점수가 나오면 대학에서 얘를 아주 좋게 볼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누구나 봐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5점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을 보는 것보다는 남들이 잘 안 보는, 어려워서, 그러니까 안 본다는 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그 과목에서 5점이 나오면 대학에 나의 실력을 어필하는데 상당히 좋겠죠. 이제. 아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이제 엔지니어링 이과 쪽으로 오는 학생이라면 일단 수학은 무조건 들어야 되겠죠. 그것도 BC로 무조건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히스토리도 무조건 들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는 또 모두 추천하냐면 AP 잉글리시가 2개가 있어요. AP 잉글리시 랭귀지하고 AP 잉글리시 리터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어려워요, 상당히. 이 두 과목 다. 그렇죠. 다 어렵고 심지어 어떤 미국 보딩 학교는 성적이 안 나오면 이 두 과목을 못 듣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성적이 안 나오면 11학년 때 아니면 10학년 때 히스토리 성적이 안 나오면 AP 잉글리시 랭귀지를 못 듣게 하는 학교도 있는데 이 과목들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을 듣고 점수가 4점 정도만 나와도 다른 쉬운 과목에 5점 정도로 봐줄 수 있거든요, 대학에서. 네. 그래서 이런 거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피직스, 바이올로지 이 과목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피직스는 또 과목이 4과목이라 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면 문과 학생들을 보게 되면 문과 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전공을 하는 게
뭐 이콘 비즈니스 뭐 이런 쪽일 거니까 그러면 이콘 들어야 되겠죠. 히스토리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P 잉글리시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학은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언스는 어차피 문과 쪽이기 때문에 많이 들을 필요는 없는데 한 과목 정도는 들어야 되겠죠. 이제. 케미스트리가 제일 좀 그렇죠. 접근하기가 좋죠. 네. 피직스는 문과 쪽 학생들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뭐 바이올로지나 아니면 케미스트리인데 그건 이제 본인 선택의 문제인데 바이올로지가 그 외울 게 되게 많아요. 맞죠. 그래서 외우는 걸 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피직스는 너무 이과 쪽 과목이면 케미스트리 정도가 이제 문과 학생들이 이과에서 가장 적절한 과목이니까 요렇게만 배열을 해도 6과 보면 충분히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AP 과목 중에서 꼭 선택을 할 필수 과목이나 아니면 추천 과목을 뭐라고 이제 생각하냐고 아까랑 조금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긴 하는 건데, 네. 당연히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냐, 내가 어느 대학교에 어떤 학과로 들어가고 싶냐에 따라가지고 이 AP 준비가 그냥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만약에 학생이 엔지니어링 쪽으로 간다. 그러면 피직스를 상당히 깊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직스가 1, 2가 있고 피직스 C가 있는데 이 학생들은 스케줄 잘 짜서 피직스 C까지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엔지니어링 쪽이 수학하고 피직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저도 경험해 봤지만 수학이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고 있는 그 칼큘러스 BC 정도는 그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문과 쪽 학생들은 히스토리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월드하고 US하고 둘 다 들으면 너무 좋죠. 네, 둘 다 들으면 너무 좋고, 뭐 이콘 들어야 될 거고 아까랑 좀 비슷하긴 하겠지만 잉글리시는 무조건 들었으면 좋겠고. 솔직히 어딜 가나 거의 다 좀 겹치는 부분이 많긴 겹치죠.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디냐에 따라가지고 어느 거에 따른 그 깊이. 그렇죠. 그러니까 피직스 같은 게 더 깊게 들어가야 되냐 마냐 이 정도 차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이과 구분이 없기 때문에 미국 대학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과 쪽으로 우리나라 대학처럼 뭐 문과로 가거나 이과로 가거나 이런 게 자체가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실은 이 영상을 빌어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문과 이과 상관없이 히스토리하고 잉글리시 랭귀지는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베스트죠. 근데 이제 이 과목을 우리 학생들이 회피하는 이유 중에 딱 한 가지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그 first language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second language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난이도 있는 어려운 과목을 해결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런 과목들 들으면 글 쓰는 에세이 실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요. 너무 좋죠. 에세이를 되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또 어디에도 도움이 되냐면 대학 어플리케이션 에세이 쓸 때도 그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원서 쓸 때 대학교 이제 입학 원서 쓸 때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학 가가지고도 수업을 들으면서 그럼요. 엄청 부드럽게 진행할 수가 그럼요. 있으니까 적응하기가 되게 빠르죠. 대학 그렇죠. 생활을. 그러니까 이제 왜 에세이가 또 나와서 또 말이 길어지는데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가 인터내셔널 스쿨 다니고 있고 뭐 보딩 스쿨 다니고 있으니까 글을 잘 쓸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 생각보다 글을 못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꼭 우리나라에 있는 애들 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은 외국에도 글 못 쓰는 애들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글을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글을 뭐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원래 이거 자체가 힘든 거다. 글 쓰는 거 자체가 그렇죠. 원래 힘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그러니까 힘들고 내 스스로 안 되니까 이거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들이 알려줄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네.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내 실력이 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긴 해야 돼요, 그냥.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수학 같은 거는 진짜 배우면 되고, 그냥 이 갈면서 하면 되는데, 에세이 같은 부분은 진짜 제대로 배워서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AP 과목의 난이도와 학생의 이제 이제 학생의 적성. 왜 이러냐. 적성, 이제 학업 부담 간의 이제 균형을 어떻게 좀 맞추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학년이, 그러니까, 실은요, 그, 고등학교에서 수업 듣는 과목도 그렇고, AP도 그렇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운 과목을 듣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스토리하고 제가 AP 잉글리시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AP 잉글리시 같은 것들은 12학년에 듣기를 권장을 해요. 음. 아무래도 어려운 과목이니까. 네. 근데 아이가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될수록 아이가 자꾸 발전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영어 실력도 늘 거고. 네. 그러니까 한 12학년 정도 됐을 때 AP 잉글리시 뭐 랭귀지나 리터처럼 둘 중에 하나를 듣는 좋을 것 같고, 그럼 그 전에 11학년 때는 그 AP 히스토리 같은 히스토리. 거, 네. 이런 거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11학년 때는 주로 AP 듣는 과목이 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칼 BC도 네. 보통 11학년 때 많이 그쵸. 듣고요. 근데 학생이 이제 10학년인데 만약에 학교에서 AP 코스를 제공을 안 해줘. 근데 외부에서라도 내가 AP를 한번 보고 싶어. 그러면 어려운 과목보다는 좀 쉬운 과목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많이 의미가 부여되진 않지만 아이한테 부담은 덜 하면서 AP라는 게 이런 과목, 이런 정도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P 사이콜로지 같은 거, 이거 쉽습니다. 되게 쉽고 점수도 잘 나오고요. 근데 이게 쉽다, 그거에 대해서도 또 한 번 강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AP 사이콜로지가 쉬운 건 맞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다른 AP 과목들에 비해서 그렇죠. 쉬운 거지, 네, 맞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고, 네, 네. 근데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쉽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배우고 그냥 가는 애들도 진짜 많고, 그래서 네. 3점으로 나오는 애들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좀 알아가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학업 부담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면, 우리나라 마인드로 생각해서 AP 준비를 너무 일찍부터 시작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아이가 8학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8학년인가 9학년인데 AP를 벌써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고 여쭤보시고 그렇게 권하는 곳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8학년은 AP 듣기에는 너무 어려요. 그 다음에 AP 과목이 8학년이 들을 만큼 쉽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8학년이 AP 정도를 듣는다는 거는 지금 그레이드로만 치면은 거의 뭐 10학년, 11학년 수준의 그렇죠. 지금 그 정도의 진도로 나왔다는 뜻이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9학년도 밟지 않고 8학년도 안 지금 막 8학년 되는 거였으면은 그렇죠. 8학년도 모르고 9학년도 모르는데 어떻게 11학년 거를 11을 어떻게 아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공부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선행을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학년에 맞게,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상담을 드릴 때 한 6개월 정도만 일찍 보셔라. 그러니까 네. 6개월 정도의 스케줄을 잡고 그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스케줄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한국은 뭐 그러잖아요. 뭐 수학을 뭐 3번을 돌렸다느니 4번을 돌렸다느니. 이게 저도 그런 부분이 계셨었어요. 저한테 수업을 받으러 왔는데, 선생님, 원장님, 저희 아이는 캠을 3번을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3번을 들린 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했더니 3번을 배웠다고. 그래서 왜 3번이나 배우셨어요? 했더니 많이 배우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배우면 실은 저한테 배울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너무 강박관념으로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어입니다, 결국.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효과적인 AP 과목 선택 전략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얘기가 겹칠 수 있는데, 이게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저희가 좀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번 편하고 이번 네네네. 편하고. 그래서 뭐 AP 과목 선택이나 아니면은 뭐 어느 시기에 뭘 봐야 될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시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근데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한 가을, 이렇게 지금 학기가 시작했는데 한 10월 달, 11월 달 정도 되면 아마 AP 접수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과목을 볼지 미리 해놓고 또 한번 결정을 하면 뭐 바꾸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고, 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과연 이 과목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전화를 주셔도 되고 학원을 방문하셔도 되고, 꼭 모르시는 건 내가 좀 의문이 간다, 이건 내 결정을 혼자 못하겠다 싶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아이 상황을 듣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은,
그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내가 아무리 AP 이걸 듣고 싶다고 한다고 한들 그 전에 다른 어떤 과목들, 일반 과목들을 안 들으면은 이걸 또 못 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부모님들은 이제 커리큘럼 아무리 보셔도 이게 그 작게 써져 있거든요. 그 네네. 부분이. 그래서,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라도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전략을 짜면서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한 가지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우리 아이가 피직스 C를 볼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신 네. 부모님들이 계세요. 네. AP 피직스 C를. 근데 AP 피직스 C는 그 AP 칼큘러스 BC 베이스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칼 BC 수업을 듣지 않으면 C를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부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AP 피직스 1은 알gebra 베이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상황들이 부모님들이 파악하시기 좀 어려우면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담을 드리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이제 AP 이야기는 좀 그만 해보고 또 네. 다른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